외국인, 기관,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단 하나만 볼 수 있다. 그러면 뭘 보면서 거래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외국인, 기관, 개인? 네. 무조건. 동아님, 저희 그 카페에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 외국인, 기관, 수급 이런 것도 정리해서 좀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급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급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줄임말이에요?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피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수급이라는 말로 부르잖아.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100이면 100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급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돈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나도 시장을 분석하고 매매 계획을 세울 때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기도 하고, 왜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주식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사실 경제 전반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본,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 주식 거래에서 수요라고 하면 매수할 의향이 있는 주식의 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급이라고 하면은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 가능하잖아. 따라서 주식 가격이 상승하려고 할 때는 꾸준한 수요, 즉 매수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나 그런 재료도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시장에 나오는 주식이 많아질 때, 매도 버튼 많이 누른 사람이 연출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자 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때 주식 가격이라는 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수급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특정 기간 동안 어느 방향성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피는 게 모두에게 필요하고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수급을 만드는 주체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뭐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보통은 기관이 샀는지, 뭐 외국인이 많이 샀는지 막 이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급 주체별로 매매 동향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을 주의 깊게 보지. 왜냐면 이제 보통 상승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들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운용되기도 하고, 전문 인력 그리고 정보 활용에서도 우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방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인보다 수급의 지속성 면에서도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아예 자체적인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워낙 많고, 그 품질도 워낙 좋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보통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뭐 투자 펀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건슬리, JP모건, 뭐 멜린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이잖아. 자세히 내가 기억할 순 없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보유 주식액이 한 760조 정도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전체 주식이 한 25% 30% 가까이 된다라고 하거든. 오, 엄청 많네요. 그치, 엄청 많은 거지.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도입한다는 이슈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진짜 많이 들어와줬잖아. 연초 대비 지금 현재로. 이거 찍는 시점에서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많았을 때는 아마 30%까지 보유하고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 정도로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중요해졌지. 기관도 당연히 외인과 함께 한 축을 이루는 수급 주체인데, 또 타인들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 회사 자금도 운용하고, 주로 법인 형태 투자 주체를 많이 얘기하지. 그래서 기관 투자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 자문사부터 종합금융사들, 은행, 보험사 이런 것들을 보통 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부르는 연기금 기관, 기타 법인도 구성되어 있고. 되게 많네요. 이 기관이라고 하나에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훨씬 더 많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창을 보면은 세부적으로 다 다르게 표기해주긴 하지. 일단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가 자기들 자산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금융투자라는 영역으로 표기되고, 고객들 돈으로 펀드를 운용할 경우에는 투자신탁, 줄여서 투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규모 비공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라고 이야기도 하지. 줄여서 사모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보험과 은행도 사실 예금이랑 납입 보험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 은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합금융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타금융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국내 기관 중에 대표적인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그리고 우체금 보험기금 이런 것들은 연기금이라고 뭉뚱그려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의 이유들로 일반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는 기타 법인, 예를 들어 기아차가 5천억 자사주 매입을 한다 라고 하면 기타 법인으로 수급이 찍히지. 자사주 매입하면 기타 법인으로 지키는구나. 그치.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들도 보통 개인보다 운용 자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주식 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연속성이 되게 있어서 영향이 크지. 연속성이요. 뭐 얘네들이 1조, 2조 사는데 그걸 다 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못 사는구나. 그치. 총 10조를 사야 되는데 10조를 한두 달 안에 사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운용 자금이 한 140조, 150조 되니까 와, 엄청 큰 거지. 그거 살려면은 되게 오래 걸려. 그리고 걔네가 그
그거를 한 번에 많이 사다 보면은 가격을 계속 올려서 사야 돼서 엄청 불리하겠네요. 그치, 자기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훨씬 커지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를 할 때 뭐 3거래나 5거래 기준으로 외국인이랑 기관이 연속적인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 선호하기도 하지. 물론 그 상황 자체를 주요 매매 근거로 설정할 만큼 큰 신뢰성을 보여주지 않지만 트레이딩 하기엔 좋지.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그렇지 않은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경우도 많고, 저항 근처라고 하면 비교적 그걸 돌파하는 시도도 많이 하고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논리로 3에서 5거래 정도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도나 손절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고, 이건 대부분 그냥 내 빚이다. 네, 나의 그냥 경험, 저기는 그냥 이야기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1,400만 된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인 투자자 무시 발언 지금 하신 거예요? 나만큼 개인 투자 오래 한 사람이 있을까? 고인물 개미? 나도 개미입니다. 개인 투자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엄청 큰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잖아. 새롭게 다양성을 만들어내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진짜 확실한 건 결국 진짜 강세장을 만들거나 시장을 이끌어 만한 주도주가 나오려면 반드시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야만 가능해. 그러니까 개인들이 방향성과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지만 방향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락할 때 받쳐주기도 하고 상승을 더 극대화하기도 하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인 거지. 특히 코로나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많아지기도 했고, 확실히 이전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더 적극적이기도 해졌고, 그래서 막 시장이 주목받고 종목이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주가가 5, 10, 20일 단기 이동평균선 이격을 벌리고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때는 뒤에 따라오는 개인 투자들의 수급도 봐야지. 그리고 오히려 개인 순매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뭐 요즘엔 조금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거에는 오히려 매도를 고민하는 시점이지. 개인들이 막 다 살 때. 그치. 예를 들면 뭐 급등주에 킴 찍히면 도망가야 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전에는 개인 수급이 많이 몰리면 이거 매도 타이밍인가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건 좀 어떤 뜻이에요? 왜냐면 작년에도 개인 투자들이 2차전지로 크게 잘 번 경우도 많고 훨씬 더 똑똑해진 거지. 기관이 죽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2023년에 되게 많이 했잖아. 기관 투자들 호구 잡혔다, 실제로 많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개인 투자만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아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실제로 돈 버는 개인 투자들도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그럼 동강님 프로그램 수급도 보세요? 프로그램은 지금도 많이 보지. 어떤 걸 주로 보세요? 프로그램 볼 때? 프로그램이 순매수인지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리노공업이라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팔고 있는 것보다는 5분에 500주씩 계속 매수가 프로그램에 들어와.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가 500주씩 계속 시장에서 수급을 때려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승에 내가 베팅할 때 조금 더 힘이 되곤 하지. 내가 한두 호가 정도 크게 베팅한다 하더라도 5분 뒤에 500주를 얘가 또 때려준다. 물론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최소한 지속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베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많이 보겠네요, 아무래도. 그치. 대회할 때 빼고는 거의 안 보지. 그러면 제가 단타를 한번 쳐보자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단 하나만 볼 수 있다. 그러면 뭘 보면서 거래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외국인, 기관, 개인? 네. 무조건 외국인. 시장의 영향들을 가장 많이 주는 거니까. 제일 자금 규모가 커서 그래요? 그치? 자금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지속적일 수 있다는 거지. 외국인 자금 동원하는 사람들이 괜히 팔로우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